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 좀 드립니다. 자 HLB 굉장히 지겹죠 여러분. 네. 저도 참 힘든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진짜 참 굉장히 난해한 주가 흐름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큰 거 한 방 보고 가는 거죠. 신약 승인이라는 큰 거 한 방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추석 전에 주가를 상당히 항상 누릅니다. 그 추석 전에 주가 누르는 양상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HLB만 지금 현재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뭐 코스닥 지수 자체를 봐도 이런 모양이고, 그죠? 그리고 거래소 코스피 지수 봐도 이런 모양이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다 같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만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뭐 지지대 라인도 깨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괜히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나처럼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캔서문샷 건에 관련된 재료 나왔던 거는 아실 겁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그 인상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그 지난번에 미국 FOMC 이후에 계속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 글로벌 통화 정책이 대전환 예고된다. 막 이런 건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죠. 그죠? 네.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의견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요거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팍팍 실을 수 있죠. 뭐 최근 조정 장세니까 네, 이런 쪽에 특히 그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요것도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입니다. 참 지겨운 HLB다.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그 하방경 직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날짜가 자꾸 가면서 신약 승인 날짜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걸 일단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그 캔서문샷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상당히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주가를 끌어당기기도 하는데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절대 뭐 잘 통하지 않고 있네요. 네, 그래서 캔서문샷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그런 상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글로벌 빅 파마들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HLB가 결국 끼게 됐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신약 승인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의 재료 아니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좋을 때는 이런 재료가 주가를 빵빵 올리는데 좀 최근에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뭐 다케다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얘네들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다. 뭐 이 재료 나와 있죠? 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추석 전에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거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 그 두산로보 환불이 오늘부터 됐는데도 뭐 한 33조 정도 자금이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환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올리지 못했어요. 환율 같은 게 굉장히 좀 어려웠죠. 12원 정도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는 주가가 힘을 못 펴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기관 매물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런 양상인데 요것이 그 두산로보 환불된 것이 그 효험을 좀 못 본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추석 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권 이것이 지속돼서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겁을 주면서 긴축을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를테면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 보세요. 중앙은 금리 인상 경쟁 끝이다. 글로벌 통화 정책이 대전환 임박했다. 왜 우리가 이걸 자꾸 보냐면 금리 인하가 돼야 성장주들,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이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얘기는 지금 제약바이오 HLB 같은 경우는 상당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사 보시면 내년 3월에 연준 금리 인하 예상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의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의견이고, 모건 스탠리는 아무래도 이 금융, 뭐 증권 쪽, 뭐 이런 쪽 주식 시장이 좀 좋으면 유리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의견을 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면 파월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쉽게 절대 그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경기 침체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하튼 우리가 이런 의견도 상당히 귀 기울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반론권에 대한 기사로 주가가 반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제약바이오 쪽인 HLB로서는 이런 부분에 기사들이 자꾸 실려서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HLB에 대한 공매도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공매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왜? 코스피 이전할 수 있죠. 이런 건에 대한 압박을 얘네들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연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8월 중순부터는 대차 잔고가 결코 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칠 수 있는 양도 늘어날 수가 없고 공매도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공매도량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매도량으로 줄어드는 공매도량. 긴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LB는 기본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뭐 리픽싱 건도 나왔고 최저가 리픽싱 다 찍었고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선 28,000원 그리고 27,000원 이런 정도 권역을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대 라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단 이 추석이 지나가면서 심리가 좀 살아날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호재가 호재 구실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요런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재가 좀 먹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은 좀 호재가 나와도 조금은 이제 좀 둔감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석이 지나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HLB에 대한 좀 더 그 비하인드 스토리와 신속한 정보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우리가 매매를 굳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주가라는 거 여러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주셔서 정보를 계속 받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LB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실 것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주가라는 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 범위 밖으로 위아래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 포착을 잘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간 포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를 받으셔야 돼요. HLB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집주를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 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광 IL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광 IL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제가 그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그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대개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대개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그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네,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그 한 2, 3년 전에 그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네,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수량을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개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네.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그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네.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네.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예,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